17번 문제는요. 박스안의 제시문 다음에 이어질 단락이 클린컷으로 딱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보통의 난이도라면 박스안의 제시문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질 단락 정도는 딱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A, B, C 어느 것을 갖다 붙여도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philosophy allows us to ask much broader questions than many other scientific disciplines. 철학은 허락합니다. 우리가 묻는 것을요. 더 넓은 질문을요. 더 광범위한 질문을 묻는 것을 허락합니다. 뭐보다요? 많은 다른 과학 분야들보다요. It is capable of looking at the bigger picture and providing important insights into the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areas of knowledge. 철학은 가능합니다.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큰 그림을요. 그리고 철학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통찰을요. 관계에 대한 통찰을요. 각기 다른 분야의 지식 사이의 통찰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철학은 어떻대요? 각기 다른 전문 지식 사이의 통찰을 제공해 준대요. 자, A. This means that while philosophy can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oretical concepts and broader ethical questions, it needs to be supplemented by empirical findings and experiments to reach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이러한 사실은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박스안의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은 의미합니다. 데디아의 사실 전체를요. 철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반면에요. 중요한 통찰을요. 이론적인 개념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반면에요. 그리고 더 넓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반면에요. 철학은 보충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경험적인 발견과 실험으로부터 보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도달하기 위해서요. 더 포괄적이고 더 광범위한 그런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철학, 그 질문하는 그런 철학뿐만이 아니라 그 철학이 실험이나 실증적인 그런 연구 방법을 통해서 보충되어야만 더 큰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A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B에 Philosophers tend to ask questions rather than provide definitive answers, and their contributions often consist of challenging established assumptions and proposing new research approaches. 철학자들은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공해주기보다는요. 확실한 답을 제공해주기보다는요. 자꾸 새로운 질문, 더 다른 곳으로 파고드는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학문에 기여하는 것은 자주 구성됩니다. 이미 확립된 가정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 철학이 학문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학문에 기여하는 것은 어떻게 또 방법을 통해서래요? proposing, 제기하는 것을 통해서 구성된대요. 철학자들의 기여는 기존의 학설에 도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대요. 새로운 연구에 대한 접근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보다는 계속 생각을 해서 기존에 확립된 그 가정에 대해서 왜인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또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면 어떤지 그런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철학의 역할이래요. However, 그러나 for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consciousness, 더 그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 무엇의 이해요? 인간의 의식의 본성, 인간 정신의 본성의 더 광범위한
이해를 위해서요. Close collaboration between philosophy and neuroscience is required. 더 밀접한 협업, 철학과 신경과학 사이의 더 밀접한 협업이 필요로 되어진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B로 이어지는데 갑자기 이렇게 특정 학문 분야가 나타날 정도로 전개가 되진 않았죠. 그래서 B는 아니네요. 그 다음에 C를 살펴보겠습니다. Philosophy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interdisciplinary efforts of cognitive science, where it helps to bridge gaps between different disciplines and pioneer new ways for research. 철학은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 학문 분야 사이의 노력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 학제 간의 사이의 노력을 위해서요. 근데 그 어떤 분야에서의 여러 학제들 사이래요? 인지과학이라는 세부 분야가 이제 나와줬네요. 자, 여기 위에서 제시문이 뭐예요? 철학은 여러 학제 간의 연결 고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게 철학의 역할이래요. 그런데 철학은 특히 인지과학 분야에서의 학제 간의 노력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주네요. 그리고 그 인지과학이라는 분야 속에서 철학은 돕습니다. 간극을 메우는 것을요. 뭐와 뭐 사이에요? 각기 다른 학문 분야들 사이에 그 갭을 메우는 것을 돕습니다. 또 뭘 도와요? pioneer, 선도하는 것을 돕습니다. 새로운 방식을요.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선도하는 것을 돕습니다. 아, 철학이 학문 분야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그 인지과학 분야에서 그게 중요하대요. Unlike scientific methods, philosophizing is a non-empirical approach that attempts to validate concepts through logical thinking and argumentation. 다른 과학적 방법론과는 다르게요. 철학화한다는 것은 비실증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뭘 노력하는요? 그 유효화하려는 것을 노력하는 접근 방식이요. 개념이라는 것을요. 개념이라는 것을 validate 하면은 인정하는 거. 개념이라는 거를 철학화한다는 것은 비실증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어떤 그 개념이라는 것을 그게 중요하다고 그 유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실증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떻대요? Logical thinking and argumentation. 논리적 생각과 논쟁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바로 뒤에 박스에 있는 문장 뒤에 C가 이어져야 되고요. C 다음에요. 철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개념 자체를 유효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 방식은 생각과 논쟁이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면요. 어떨까요? 철학자들은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답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하는 기여는 어떤 부분으로 구성된대요? 이미 확립된 가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개념을 유효화하고 생각과 논쟁을 하는 게 철학자들의 기여 방식이죠. 그러나 인간의 의식에 대한 더 광범위한 이해를 위해서라면요. 이 철학과 신경과학이 같이 협업하는 것이 필요로 된대요.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하는 활동인 이 개념을 유효화한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것에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그게 이렇게 philosophizing 하는 행위가 바로 구체화된 게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this means that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그 철학과 이 실증적인 과학의 협업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통찰을 제공해주는 반면에 그것이 그 실험과 실증적인 발견들로 인해 보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CBA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져야 말이 되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풀어온 문제들 중에서 답이 CBA인 경우가 없어서 또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제시문 바로 뒤에 클린컷으로 떨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거의 뭐 BCA, CAB 이런 답들이 많았는데 CBA라는 답을 잘 본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좀 낯설었고, 그리고 이게 좀 눈에 보이거나 아니 어떤 과정 자체가 그 일의 기승전결이 있다거나 실체가 있는 것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이 분명하지 않고 끝맺음이 분명하지 않게 느껴지는 내용을 그냥 전개한 것 같은 그런 좀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글을 이렇게 잘라 놓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